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의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최근 WHO가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세계 각국이 반발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역시 관련된 보도들을 계속 쏟아냈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음식 관련 보도들과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고 오히려 특정 식품에 대해서 공포심을 유발했을 텐데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해당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굉장히 또 특이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언론들의 그런 보도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WHO에서 가공육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WHO 산하의 그런 국제암연구소에서 그 햄이나 소시지 등과 같은 가공육 그리고 또 적색육을 각각 1군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을 50g 이상 섭취할 시에 그 암 발생률이 18%씩 증가하고 또 매일 적색육,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붉은 고기 이것을 100g 이상 섭취할 때 뭐 암 발생률이 17%씩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1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1급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레이드라고 이제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다른 의미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분류 생각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분류를 보면 이제 생리활성 기능 등급에 따라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능, 뭐 기억력 같은 거 예. 이거 증진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제 1등급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이면 그게 2등급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하면 3등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2, 3등급이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1군 발암 물질은 말 그대로 암 발병과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정도인 것이지 뭐 그것을 뭐 먹는 거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걸린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발표 이후에 가공육을 이제 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햄과 소시지 많이 좋아하지만 네. 잘 안 먹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가공육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적절히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암물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1군으로 묶이는 경우는 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메타 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암연구소가 그 IARC라고 하는데 거기서 장기간에 걸쳐서 뭐 실험군 만들고 대조군 사람들 설정하고 또 이중 맹검법 이용해서 뭐 동물 실험들을 한 이런 결과 혹은 다수의 패널을 단연간 엄청 오랫동안 추적해서 그 발병률을 이렇게 검증한 그런 아주 체계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 발표가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연관성을 확증하는 과정이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치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세계보건기구 즉 WHO 등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입장도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예. 그 내용들이 다분히 좀 서구 선진국의 사례들로만 그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부분도 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가공육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많이 먹는 이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이거 가지고서 그러느냐 하면서 뭐 반발 성명도 많이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방금 그 WHO 뭐 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예. 거냐면 지금의 가공육과 적색육에 대한 그 WHO 경고 이런 것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실정에 맞는 것일까요? 예,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육류의 뭐 과소비는커녕 그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고와 전혀 이게 WHO 경고와 서구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소시지와 같은 그 가공육을 많이 먹는 독일은 그러니까 연간 소비량이 한 30.7kg 정도 되거든요. 많이 그런데 먹네요. 우리나라는 그것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그런 실태를 봤을 때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오히려 더 심각했는데요.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WHO가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소시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농림장관도 소시지 접시를 이렇게 들고서 이제 환하게 예. 웃는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려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호주 농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WHO의 그 발표를 네. 아예 코미디다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대체로 뭐 독일이나 호주, 소시지나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네. 나라들에서 이런 글들을 네. 많이 올렸는데 해외 반응이 어떤 국내 언론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이처럼 굉장히 드물게 네. 식품 위험을 반증하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서구 선진국들이 이미 반응한 것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들은 과거에 식품과 관련해서 그 과학적 검증 없이 굉장히 그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가공육만큼은 그런데 또 그거와 다른 예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연구 결과가 그 발표하겠다는 내용도 그런 것들이 이미 며칠 전부터 예고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미 육류를 많이 소비하는 서구 국가들에서 예전부터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반박을 해왔습니다. 예, 예. 즉 WHO의 그 발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그런 서구 언론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언론도 그것을 따라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익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가공육을 만들어 파는 굵직굵직한 국내 회사들도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이처럼 발빠르게 WHO 발표에 그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이른바 이해관계자의 그런 대응, 그 가공육 업체의 대응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보면 한국육가공협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이제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보도 자료도 계속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박사급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이 먹거리에 대한 논란과 관련된 보도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식품 관련 보도에는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사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그런 먹을거리 관련 보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그 과학적 검증이 없는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공포심 유발 보도가 예전에 불량만두나 그 포르말린 통조림 이런 네. 파문 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굉장히 그 정보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문제는 이것이 서구에서 먼저 이슈화되거나 혹은 이익단체들의 그런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쓰다 보니 우연히 생긴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언론이 식품과 관련해서 얼마나 과학적 보도를 지금처럼 할 수 있는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양은 적당하다 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또 올바른 조리법과 정보에 대해서 언론이 올바로 다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